오늘 다룰 이야기는 초랑색 에메랄드의 수수께끼인데요. 우리가 정말 철석같이 믿는 이 과학이라는 거대한 성이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단단한 논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직관이나 습관 같은 좀 불안한 모래 위에 세워진 게 아닐까 하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아마 대부분 속으로,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어제도 떴고, 그제도 떴고, 뭐 내가 태어나서 평생을 봐왔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데, 바로 그 생각 속에 아주 오래된 철학적인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귀납추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의 경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개별적인 관찰들을 쫙 모아서 아직 보지 못한 미래나 어떤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생각의 방식이죠. 사실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아주 사소한 예상부터 과학의 위대한 법칙들까지 우리가 아는 세상의 거의 모든 게 이 귀납추론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을 얻는 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연역법을 보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전제가 맞으면 결론이 그냥 100% 보장되죠. 아주 깔끔해요. 근데 반면에 귀납법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플라톤도 죽었고 우리가 본 모든 사람이 죽었네? 그럼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일 갑자기 죽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법칙은 그냥 와르르 물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납의 결론은 확실하다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럴듯하다. 즉 개연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바로 귀납의 아주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귀납법에는 또 다른 아주 기묘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어떤 귀납은 진짜 아, 그렇지 하고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어떤 건 이건 좀 이상한데?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본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앞으로도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건 어때요?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이건요? 지금 이 버스에 탄 20명이 전부 안경을 썼으니까 다음에 탈 사람도 분명 안경을 썼을 거야. 이건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분명히 똑같은 귀납 방식을 썼는데 왜 우리는 이 두 가지 결론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런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아, 그건 말이야. 죽음처럼 뭔가 본질적이고 법칙 같은 속성이 있고 안경 착용처럼 그냥 우연히 맞아떨어진 속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은 당연히 이 법칙 같은 속성에만 귀납을 써야 해. 라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깔끔한 해결책 같지 않나요? 자, 모두가 이제 해결됐네. 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철학자 넬슨 굿맨이 딱 등장해서 이 상식적인 해결책을 그냥 뿌리부터 뒤 흔들어 버립니다. 아주 기묘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수수께끼 하나를 던지면서 말이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한 모든 에메랄드는 초록색이었다. 뭐 이건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명백한 과학적 관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자연스럽게 이 사실을 바탕으로 아하, 모든 에메랄드는 초록색이구나 하는 일반 법칙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굿맨이 초랑색, 영어로는 glue라는 아주 괴상한 단어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정의가 좀 복잡하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2050년이라는 특정 시간을 기준으로 의미가 확 바뀌는 색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50년 이전에 우리가 본 모든 초록색은 초랑색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동시에 아직 발견되진 않았지만 2050년 이후에 발견될 파란색도 초랑색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자, 그럼 이 기묘한 단어가 대체 어떻게 역설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자, 1단계. 우리의 증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에메랄드는 초록색이다. 맞죠? 그리고 2단계. 초랑색의 정의에 따르면 이 말은 곧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에메랄드는 초랑색이다 라는 말과 논리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말장난 같죠?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3단계.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앞으로 발견될 모든 에메랄드는 초록색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4단계. 완벽하게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앞으로 발견될 모든 에메랄드는 초랑색일 것이다 라고도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초랑색의 정의가 뭐였죠? 2050년 이후에 발견되는 건 파란색이어야 한다는 거였잖아요. 결국 미래의 에메랄드는 파란색이다 라는 예측이 나와버린 겁니다. 바로 이게 굿맨이 던진 새로운 귀납의 수수께끼입니다. 한번 보세요. 미래의 모든 에메랄드는 초록색일 것이다 라는 예측. 그리고 미래의 모든 에메랄드는 파란색일 것이다 라는 정반대의 예측.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동일한 준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압도적으로 첫 번째 예측만이 진실이라고 믿는 걸까요? 우리의 상식이나 그냥 익숙함 말고 여기에 어떤 명백한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정말 골치 아픈 문제에 우리의 상식과 과학을 지키기 위해 한 명의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바로 철학자 리처드 스윈번인데요. 그는 이 해괴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스윈번이 꺼내든 첫 번째 카드는 바로 단순성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초록색은 누가 봐도 단순하고 명쾌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초랑색은 2050년을 기준으로 쪼개놓고 너무 인위적이고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면 당연히 더 단순한 가설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때요?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굿맨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파고들죠. 굿맨이 보기에 단순함이라는 건 무슨 객관적인 사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아주 상대적인 느낌일 뿐이라는 거죠. 자, 굿맨의 핵심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초록색이나 파랑색 같은 단어가 아예 없는 세상에서 태어났다고 쳐요. 대신에 초랑색과 파랑색이라는 단어를 기본으로 쓰는 그런 세상인 거죠. 그럼 그 세상 사람들한테 초록색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야 할 겁니다. 아, 그거요? 그건 2050년 이전에 관찰하면 초랑색이고요. 그 이후에 관찰하면 파록색인 그런 복잡한 색깔이에요. 이렇게요. 결국 뭐가 더 단순한지는 세상의 본질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떤 단어에 더 익숙한가의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반박이죠? 자, 이렇게 단순성 카드가 막혀버리자 스윈번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반론을 준비합니다. 그의 새로운 규칙은 바로 시간입니다. 초록색이나 파랑색 같은 개념은 100년 전이든 100년 후든 의미가 똑같잖아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죠. 하지만 초록색은 2050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의가 바뀌어버리는 시간 의존적인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속성에만 귀납을 적용해야 한다 이겁니다. 와, 이제야말로 정말 명쾌한 기준이 생긴 것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굿맨은 여기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립니다. 시간이라는 기준, 그것 역시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초록색이라는 속성, 이것도 사실 어떤 조명 아래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흰색 조명에선 초록색이지만 붉은색 조명 아래에서는 갈색으로 보이죠? 그럼 초록색은 장소에 의존적인 속성이니까 과학에 부적합한 개념인가요? 그럼 과학을 하려면 어떤 조명에서도 똑같이 보이는 무슨 완벽한 색깔이라도 새로 발명해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기 시작하면 과학을 하기 위한 규칙은 끝도 없이 복잡해지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굿맨의 이 수수께끼는 누구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로 남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고 긴 논쟁이 우리에게 대체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두 철학자의 입장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 굿맨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초록색은 괜찮고 초랑색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 그거 논리적인 이유 같은 거 없어. 그냥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초록색이라는 단어를 써온 습관 때문일 뿐이야. 반면에 스윈번은 아니야. 비록 어렵더라도 초랑색 같은 가짜 속성들을 걸러낼 명확한 규칙을 반드시 찾아서 과학적 추론의 합리성을 지켜낼 수 있어. 라고 굳게 믿는 거고요. 이 수수께끼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학이란 대체 무엇인가요? 세상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객관적인 진리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그저 우리가 가진 언어와 습관이라는 틀 안에서 세상을 설명하는 가장 그럴듯하고 유용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행위일 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